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강의를 담당하게 된 피러 정입니다. 강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연한 얘기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기출 문제 그리고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 가급적 많이 풀어 드릴 거고요. 하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세법 전공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무 경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미국 세무사 시험을 한국 세무사 시험과 비교해 보면 한국 세무사 시험은 그 상대평가죠. 합격 정원 안에 들어야지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미국 그 세무사 시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객관식 시험이고요. 사지선다형. 따라서 한국 시험에 비해서 훨씬 더 쉬우니까 너무 걱정하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어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문제 푸는데 필요한 영어 실력은 그렇게 뭐 엄청난 영어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국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 영어 실력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오늘 챕터 1, Basics of Tax Law인데 다른 뭐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정리해 드릴 내용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챕터 1 잘 정리하면은 다른 부분 공부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통 TIN이라고 얘기하죠. Tax Identification Number. 납세자 식별번호 좀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건데 세 가지가 있죠. Social Security Number,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마지막 Adoption Tax Identification Numb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물론 일반적으로 그 Social Security Number 사용해서 세금 신고하죠. 뭐 대부분의 납세자는 Social Security Number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류 미비자라고 요즘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불체자인데 불체자인데 세금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TIN이 필요하겠죠. TIN을 사용해야지 국세청에서 IRS에서 누가 신고한 건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소셜 세큐리티 넘버는 없으니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TIN입니다.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보통 줄여서 ITI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TIN이라고 얘기하는 그 입양아 식별 번호죠. 입양아가 그 세금 신고할 때 사용하는 TIN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 감으시죠? 당연히 ITIN입니다. ITIN. 자, 그래서 ITIN에 대해서 더 정리해 드리면, 자, 먼저 ITIN,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서류 미비자 내지는 그 불체자가 세금 신고는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 이제 그 영주권 받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면 영주권 받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 서류 미비자들도 세금 신고 많이 합니다. 자, 그런 ITIN을 신청하려면 W7이라는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W-7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 중 ITIN을 신청할 때 필요한 폼은 이렇게 문제로 나옵니다. 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자, 제목이죠. W7의 제목.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 개인 납세자가 그 TIN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 되겠죠. ITIN 신청하려면 당연히 W-7은 작성해야 되고 또 기타 서류가 필요하겠죠. 보시면 Passport and Birth Certificate 여권과 출생증명서죠. 원본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원본을 보내면 분실의 위험이 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본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본 대신에 Certified Copies certify된 그 카피 복사본을 보내는데 자, 누가 해주느냐, certify를 누가 해주느냐, issuing agency 발행기관이죠. 여권의 발행기관. 쉽게 얘기하면 영사관 가면 도장 찍어주거든요. 그 도장 찍힌 그 복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notarized copy 공증된 복사본을 ITIN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증서 사무실 찾아가서 공증 도장 멋있죠? 그거 하나 딱 찍어서 보내면 좋을 텐데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절대로 notarized copy 공증 복사본을 여권 신청할 수 여권이 아니죠. 그 ITIN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들어온 내용인데 방금 3번 보시면 3 years 자 3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ITIN 발급 받았는데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세금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3년 동안 그러면
그 IT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딱하나 씨, 일본 사람이네요. Is not a legal resident. 합법적인 거주가 아닙니다. 불치자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야. immigration law, 이민법상, 불치자라는 얘기인데, 법적인 거주가 아니니까 불치자라는 얘기인데, 쉽게 해서 불치자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민법과 세법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법상 불치자를 하더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민법상 불체자라고 해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당연히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겠죠. SSN. 그런데 he had a wage of 50,000 5만 불 벌었네요. 월급 받았네요.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그는 wants to file his tax return 세금 신고하고 싶어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세금 신고 꼬박꼬박 하면 나중에 영주권 받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 그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불가능하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세금 신고할 수 없습니다. 왜? 국세청이 누가 신고하는 건지 모르는데 받아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IT입니다. 자, 답은 뭐 A, B는 아닌 것 같고요. C, D만 보시면 둘 다 yes, yes네요. 자, C 먼저 보시면 자, 그는 tax return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다 하더라도 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으면 누가 세금 신고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국세청이 세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죠. D가 답이 되겠네요. 자, 뒷부분 보시면 만약에 그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자, IT 얘기하는 거죠. IT를 발급받는다면 세금 신고 가능합니다. 자, 답은 D가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은 tax forms 신고 양식이죠. 그리고 due date 신고 납부 기한. 자, 기본적인 신고 양식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세법 바뀌면서 두 가지 없어졌습니다. 1040A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040 easy 또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1040, 1040NR 그리고 1040X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신고 서식이 되겠죠. 다음에 NR은 Non-Resident에서 NR 따온 거죠. 비거주 외국인이 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신고 서식입니다. 자, 비거주 외국인인데 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느냐? 자,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뭐 신고할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세금 낼 필요 더 없고요. 미국에서 발생한 어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신고하고 낼 세금 있으면 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40X 시험에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 세 가지 양식 중에서는 amended 수정 신고서죠. 뭐 쉽게 얘기하면 수정 신고서. 자, 세금 신고를 했는데 빼먹은 것이 있다. 내지는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 1040X 사용해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페이퍼 파일, 서면 신고죠. 이 파일이 안 됩니다. 1040X는 이 파일은 안 되고 전자 신고는 안 되고 서면 신고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자, 1040X 사용해서 refund claim, 환급 신청할 때 기간 제한 있죠. 3 years, 자, 3년인데 언제부터 3년? due date, 4월 15일 얘기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4월 15일로부터 3년 또는 자, 그 다음은 2년입니다. 2 years. 자, 언제부터? tax was paid, 납부한 날이죠. 납부한, 그죠?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당연히 더 짧은 기간으로 하겠죠. 자, 이 3년이나 2년 그 안에 환급 신청해야지. 만약 그 기간을 넘긴다. 더 이상 환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환급 신청도 1040X를 사용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 스케줄 1부터 6까지인데 없었던 내용입니다. 세법 바뀌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간단히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각각의 스케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스케줄 1은 Additional Taxes and Adjustment to Income. 여기서 중요한 건 Adjustment to Income이죠. 조정이라는 얘기죠. 조정 항목. 자, 그로스 인컴에서 빼는 거 있죠. 법정 조정 항목. 자, 스케줄 2일에 기입하면 됩니다. 스케줄 1에. 다음 스케줄 2는 Additional Tax.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최전세가 되겠죠. 최전세 스케줄 2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최전세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법 바뀌면서. 물론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스케줄 3, 3 보시면 non-refundable. 자, 크레딧, 세액공제 얘기하는 거죠. 세액공제 중에서도 non-refundable, 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 스케줄 3에 기입하면 되고요. 스케줄 4는 for other taxes, 뭐 내일 텍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 세금은 스케줄 4에 기입하면 됩니다. 스케줄 5는 자, refundable credits,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죠.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스케줄 5에 기입합니다. 자, 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 스케줄 3였죠. 구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스케줄 6는 뭐죠? For address and third party design. 파트 3여서 가끔 문제를 나오는데 third party, 제3자죠. 제3자한테 어떤 IRS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할 때 스케줄 6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스케줄 1부터 6까지는 어떤 용도 쓰이는지 간단히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tax return due date, 신고납 기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extension, 연장입니다. 자, 당연히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물론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 legal holiday, 법정 휴일 되겠죠. 자, 그날과 겹칠 때는 당연히 그 다음 business day, 영업일로 수년됩니다. 포스트막, 우편 소인이죠. 자, 사실 요즘은 우편으로 세금 신고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나오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자, 4월 15일 날 세금 신고합니다. 전자신고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셨는데, 자, 편지봉투에 넣어서 세금 신고서를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자, 우체국 가면 당연히 4월 15일자 우편 소인 찍어주겠죠. 도착은 당연히 며칠 뒤에 하겠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4월 15일자 우편 소인이 찍힌 세금 신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연장하고 싶을 때 폼 4868 사용하면 됩니다. 몇 개월? 6개월. 자, 폼 숫자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뭐 엄청나게 많은 폼 종류가 있거든요. 그 많은 폼의 숫자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중요한 거 몇 가지, 실무상 필요한 거, 많이 쓰이는 거, 내지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몇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폼 4868도 외워두면 실무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는 폼의 숫자입니다. 자, 나올 때마다 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사실 제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폼만 정리해 놨거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실무상으로 뭐 거의 쓰이지 않는 거, 그건 거의 다루지 않았으니까 제 교재에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폼 4868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몇 개월, 6개월 연장하고 싶을 때 이 폼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4월 15일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15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연장은 신고 기한의 연장이지 납부 기한의 연장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만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연장 기간 동안 이자, 가산세, 세금 뭐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자, 가산세 부과 되겠죠? 그거 내야 됩니다. 자, 신고 기한만 연장이 된다는 거. 다음에 자, 4번 보시면 automatic 2-month extension, 자동적으로 2달 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including payment, 납부도 포함됩니다. 납부도 2달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뭐 이자, 가산세 그런 거 두드려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가 나와 있네요. non-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이죠. 자, 비거주 외국인은 6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 내지는 legal US resident라고 되어 있는데 영주권자 얘기하는 거죠. 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데, 자,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자, outside US, 미국 외에서 거주하는 해외 거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한 납세자들도 2개월 자동 연장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현역군인, active military service. 자, 당연히 현역군인에게도 국외에서 근무하는 현역군인에게도 2달 자동 연장되는데, 자, 이 연장에는 납부도 포함된다는 거, 6월 15일까지 납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Federal Disaster Areas, 중앙정부에서 재난지구로 선포한 지역의 납세자에게도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당연히 페이먼트, 납부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음 6번인데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외 거주 납세자죠. Taxpayers outside of the country 에게는 6개월 플러스 2개월, 다시 말해서 12월 15일이죠. 자, 4월 15일 더하기 6개월, 10월 15일이죠. 거기서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니까 12월 15일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외 거주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국외거주 납세자는. 그런데 특정한 서식 필요 없습니다. 2개월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penalties and interest, 가산세, 이자 부과됩니다. 세금 안 내면. 자,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와 이자 부과되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관련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is true, 사실이냐? 무엇과 관련해서 the filing of a form 4868, 그 form 4868의 접수와 관련해서 4868 이제 아시죠? 그 6개월 기한 연장할 때 무슨 기한? 신고 기한입니다. 납부 기한 아닙니다. 자, 밑에 뭐 서식 이름까지 다 나와있네요. application for 어쩌고저쩌고. 자, 맞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A 보시면 interest is not assessed,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이자 가산세 뜻대로 맞습니다. 그 신고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일단 내야 됩니다. 내고 신고만 나중에 6개월 내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B, 폼 4868은 제공한다 납세자에게 무엇을? additional 6-month extension 까지는 좋았는데 to pay. 자, 납부 기한까지 6개월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틀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고 기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C 보시면 이분도 비록 폼 4868 접수한다 하더라도 all interest and late payment penalty, 이자며 그 뭐죠 이거? late payment penalty, 지연 가산세죠. 납부 지연 가산세 이런 거 계속 붙을 거라는 얘기죠. 자, if you do not pay, 그 세금을 제때 언제까지? regular due date 4월 15일 얘기하는 거겠죠. 4월 10일까지 그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이자며 가산세며 뜯으러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자, 다음은 C입니다. 3번이죠. estimate tax for individual, 개인의 중간연합세라는 내용인데, 자, 개인과 법인은 다릅니다. 중간연합 관련 규정이. 자,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 설명드립니다. pay as you go,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중간연합 관련해서 pay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납부하는 얘기입니다. as you go, 벌 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 돈 벌었습니다. 내일 세금 낸다? 자, 이번 달 돈 벌었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세금 낸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관련 규정을, 중간연합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먼저 3번 먼저 보시면 due dates. 자,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얘기죠. 중간연합 관련해서. 자, 15일인데 4월, 6월, 9월, 그리고 1월이죠. 다음에 1월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12월이 아니라 다음에 1월 15일에, 매달 15일에, 물론 4월, 6월, 9월, 12월이 아니라 다음에 1월이 15일까지 각각 중간연합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자 뿐만 아니라 가산세죠. 가산세까지 뜯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낼 세금이 얼마면 중간연합 해야 되느냐? 1번에 나와 있죠. 1,000 or more, 1000불 이상이면 낼 세금이 1000불 이상이면 중간연합 해야 됩니다. 몇 번에 나눠서? 4번에 나눠서 4월, 6월, 9월, 그리고 다음에 1월입니다. 법인은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조 해드리는 겁니다. 자, 개인은 다음에 1월인데 1월 15일까지 네 번째 중간연합세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법인은 12월입니다. 물론 이제 캘린더에 쓰는 법인 얘기인데, 자, 12월. 자, 그리고 법인은 1000불이 아니라 500불입니다. 낼 세금이 500불 이상이면 중간연합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보시면 safe harbor를, 자, 중간연합이 뭐죠? estimated tax죠. 추산해서 내는 겁니다. 지금 결론이 다 나온 상태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추산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다르게 덜 낼 수도 있거든요. 자, 덜 낸다 무슨 얘기죠? 이자, 가산세 뜯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세이프 하브를 면책 규정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규정만 지키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스몰러, 더 작은 거라는 얘기죠. 자, 이 둘 중에서 더 작은 거만 내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0%인데 뒤에 뭐가 있죠? tax liability for the previous year, 전년도 낸 세금, 전년도에 낸 세금의 100% 내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난에 있는 110%는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에 110%가 되고요. 다음 밑에 보시면 90%로 되어 있죠. 이 90%는 for the current year, 올해니까 낼 세금이 되겠죠. 물론 이제 추산해야지 계산이 나오겠죠. 자, 올해 낼 세금의 90%만 내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 또는 90% 이 둘 중에서 더 작은 금액만 중간 연합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중간연합 관련은 그 출제 1순위, 0순위입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관련 예제 풀어봅니다. which statement, 자, 어느 진술이, 자, 무엇과 관련해서 estimate tax payment, 중간 그 연합과 관련해서 어떤 그 statement이 지문이 옳지 않습니까?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확인해 봅니다. A 보시면 gain, 자, 어떤 gain이죠? whose own income, 자, 유일한 인컴이 from self-employment, 자영업이죠. 자영업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영업자죠. 뭐 다른 소득은 없고요. 자, 자영업자인 그런 개인은 자, will have to pay estimate payment, 중간 연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영업자, 대표적인 중간 연합하는 납세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죠. 자, A 맞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낸다는 거 좀 전에 설명드렸고, B 보시면 만약에 insufficient tax, 자, 지금 세액이 불충분하다라는 얘기죠. is paid. 자, 지금 세금 덜 냈다는 얘기죠. 자, through withholding, 원천 징수를 통해서, 자, 원천 징수된 세액이 지금 불충분하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럴 때 estimate payment, 중간 연합 당연히 해야 되겠죠. maybe necessary. 자, 원천 징수된 그 세액이 충분하다면 중간 연합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 C 보시면 estimate tax payment, 중간 연합이 요구되어집니다. 자, 뭐뭐 할 때 withholding taxes, 원천 징수 세액이 되겠죠. 이것이 더 많을 때 뭐보다, 자, overall tax liability, 자, 전체 내야 될 세액보다 더 많을 때, 자, 틀렸다는 거 아시죠? 자, 원천 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데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원천 징수된 세액이 부족하다면 중간 연합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원천 징수된 세액이 더 많다면 당연히 더 낼 필요 없습니다. 도리어 나중에 환급받겠죠. 자, 답은 C가 되겠네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자, 그런데 객관식 문제니까 D가 D도 왜 맞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estimate tax, 중간 연합세는 사용되어집니다. 자, to pay, 납부하는데, 자, not only income tax,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 그리고 또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세 얘기하는 거죠. 보통 AMT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자, 소득세 납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세, 또 그리고 최저세, 이런 세목도 중간 연합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답시.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봅니다. 자, 리가 his tax return, 세금 신고를 하는데 as single, 싱글로 합니다. 그래서 싱글은 혼자, 뭐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납세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법상의 싱글은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납세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따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싱글로 세금 신고를 하는데, 자, the amount listed below, 자, 아래와 같은 금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럴 때 그가 pay estimated tax, 중간 연합세를 납부해야 될까요? 올해, 이런 얘기네요. 자, safe harbor를 기억하시죠? 작년에 낸 세금이 몇 퍼센트? 100%. 그리고 올해 낼 세금이 몇 퍼센트? 90%. 이 둘 중에서 더 작은 금액만 내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내용 먼저 정리해 드렸죠. 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AJ,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Adjusted Gross Income, 조정된 총소득이라고 해서, 자, Gross Income, 총소득에서 법적 항목을 공제하면 AJ, 조정되었다고 해서 Adjusted Gross Income, AJ가 나옵니다. 자,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 거고요. 작년 AJ가 총소득에서 이것저것 뺀 금액이 10만 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 작년에 낸 세액이네요. 그렇죠? 작년에 낸 세금이 얼마? 10,000불. 따라서 올해 10,000불만 내면 문제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anticipated, 이 단어 왜 쓴지 아시죠? 자, 예상한다는 얘기죠. 지금 올해니까 currently 올해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올해 예측된 AJ, Adjusted Gross Income은 20만 불, 소득이 두 배가 될 것을 지금 예측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올해 세금 당연히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도 작년에 낸 세금만큼만 내면 그 세금을 4번에, 자영업자라면 4번에 나눠서 낸다면, 중간 연합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예를 다시 한번 보시면 tax expected to be withheld 원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지금 올해 15,000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작년 얼마 세금냈죠? 10,000불. 그런데 올해 그 15,000불이 원천 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슨 얘기죠? 따로 중간 연합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A, B는 틀렸겠네요. yes, yes니까. 자, C 확인해 봅니다. 맞는 내용인지. no. 자, 중간 연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he may not. 자, since 왜냐면 15,000불. 자, 올해 그 원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얘기하는 거죠. 15,000불. 이것이 more than 10,000. 작년에 낸 세금 10,000불보다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자, 중간 연합을 따로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시 맞네요. 자, 이 내용 시험 출제 영순입니다. 영순이. 다음은 filing status 신고지이죠. 그리고 residency 거주 좀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런 거 보시면 filing requirement 무슨 얘기죠? 관할의 세금 신고 여부의 결정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큰 별다른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따질 때는 자, 제일 먼저 filing status 신고 지위죠. 그리고 gross income 총 소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ge 나이 이 세 가지만 따져보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결론 납니다. 자, 도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신고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고지 중에 하나인데 이 신고지에 대해서는 오늘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옆에 under age 65 당연히 나이죠. 나이. 그 옆에 숫자가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왼쪽에 있고 괄호 안에 또 있고 왼쪽에 있는 숫자가 바로 gross income 총소득 의미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표준 공제 금액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신고지를 이용해서 세금 신고할 때 이 금액까지는 공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로 비교해 보시면 총소득과 표준 공제 금액이 같죠? 같은데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자, 세 번째 보시면 married filing separately 이것도 신고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소득을 따로따로 신고하는 그런 신고지인데 자, NH 나에 관계없이 자, 왼쪽에 있는 숫자가 뭐라고 했죠? 총소득입니다. 5불만 벌면 세금 신고하는 얘기입니다. 자, MFS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자, 부부가 따로따로 신고하면 나에 관계없이 5불만 벌면 신고해야 됩니다. 자, 물론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표준 공제 금액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5불. 제가 잘못 쓴 거 아닙니다. 5불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맨 왼쪽에 있는 거 뭐? 신고지, filing status, 그 옆에 나이, age 있죠? 그리고 자, 왼쪽 숫자 뭐라고 했죠? gross income, 총소득입니다. 이 세 가지만 따져보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결론 납니다. 특례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이 3번이 바로 특례 규정입니다. 총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File requirements of self-employed.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self-employed죠. 자영업자라는 얘기죠. 자영업 납세자인 경우는 총소득 요건 따지지 말고 400 or more 무슨 얘기죠? 400불 이상이면 뭐가? net profit. net profit입니다. 총소득이 아니라 net profit. 자, 번 돈에서 쓴 돈 뺀 거 얘기하는 거죠. 남은 돈, 번 돈입니다. 순수하게. net profit이 400불 이상이면 자, 자영업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특례 규정입니다. 자, 조금 전 설명드린 총소득과 관계없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net profit이 400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자, 이 내용을 시험에 너무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Q&A 타입으로 또 정리해 보았고 또 기출 변형 문제도 만들어 봤는데 자, Q&A 먼저 보시면 우리 씨와 나라 씨 메리드 커플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소득이 각자 2,000불 만불이네요. 2019년에. 자, 이럴 때 do they need a file tax return?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2019년에. 자, answer 보시면 if they file jointly 무슨 얘기죠?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각자의 소득을 합해서 하나의 신고서를 사용해서 신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땐 they don't have to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왜? 24,400불이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부부가 각자의 소득을 합해서 신고할 때는 24,400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각자의 소득이 2,000불, 만불 합해봤자 12,000불 훨씬 못 미치죠.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if they choose to file separately, 무슨 얘기죠? 부부가 각자의 소득을 따로따로 신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총소득 요건은 5불입니다. 5불.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죠. 자, 지금 11,000불 합하면 5불 훨씬 넘죠. 따라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만약에 there is self-employed net profit, 자, 자영업 순소득이 400불 넘어간다, 400불 이상이다. 그럴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관계없이, 자, MFJ로 신고해도 MFJ로 신고할 때 24,400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래도 자, 자영업으로 인한 순소득이 net profit이 400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됩니다.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박은 self-employed taxpayer,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입니다. 자, 문제가 뭐죠? total amount, 전체 금액이 얼마냐는 문제죠. 박이 보고해야 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form 1099 MISC.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600불 이상을 지불할 때 1099 MISC 발행해야 됩니다. 600불 이상 기억하십시오. on the following expenses. 자, 지금 아래 비용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600불 이상이면 그 1099 MISC 상에 금액이 600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 스케줄 C에. 스케줄 C 미리 설명드립니다. 자, 스케줄 A부터 E까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별거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인데, 자, 스케줄 C는 사업 소득이나 비용 관련 그 스케줄입니다. 사업 소득이나 비용을 기입한 스케줄이 스케줄 C라는 거. 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A부터 E까지. 물론 다른 스케줄도 있는데 특히 A부터 E까지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죠. 메뉴에 있는 거. incorporated, 법인화되었다는 얘기죠. incorporated law firm, 법무법인이죠. 뭐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법인에게 지불할 때는 그 1099 MISC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법무법인일 때는 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600불 그 비용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다음에 물론 여기서 비용은 1099 상의 비용입니다. 문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사인 프린터. 자, 값으로 800불 지불했는데 뭐 인건비로 600불, 200불 뭐 재료비 의미 없는 얘기죠. 자, 600불이 중요한 얘기죠. 600불 이상 지불할 때는 지금 법인이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1099 MISC 상의 비용으로. 다음 웹 페이지 디자이너. 자, 500불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왜? 600불 미만이니까. 다음에 incorporated, 더 볼 필요도 없죠. 자, 법무법인도 아니고 일반 법인이죠. 따라서 600불 넘어가도 이상이어도 1099 MISC 발행할 의무 없습니다. 다음에 컨설턴트 A한테 지불한 거 1000불, 뭐 400불은 현금으로 인캐시, 600불은 뭐 체크, 수표로 뭐 지불했다고 돼 있는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00불입니다. 다음에 입장권 값이죠. 700불. 류니까 뭐 유현진 얘기하는 거겠죠. 야구 경기니까. 자, 그런데 고객과 함께 일종의 접대비로 봐야 되겠죠. 자, 그 고객과 함께 야구 경기 보러 갔는데 입장권 값을 700불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네요. 뭐 현금으로 뭐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600이지. 그런데 거의 바뀌었죠. 자, 이거 접대비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비용 처리하지 못합니다. 지금 문제 잘 보시면 1099 미스크상의 그 금액 중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고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명, 그 업무 관련 식비가 되겠죠. 자, 800불을 지불했는데 체크로 지불했다, 수표로 지불했다, 의미 없는 얘기죠. 자, 현금으로 주나 체크로 주나 수표로 주나 똑같습니다. 600불이 넘어가니까 1099 MISC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식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도 식비는 50%, 그 발생된 비용의 50%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800불 중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400불 뿐입니다. 자, 제가 지금 파트 1을 하면서 파트 2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리 이렇게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면 나중에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파트 2 관련 내용은 지금 그냥 쉽게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그 법무법인에 지불한 비용 600불 포함시켜야 되겠죠? 사인 프린터 포함시켜야죠? 600불 이상이니까. 다음 500불 빼고요. 800불 뺍니다. Incorporated Janitorial Company에 지불한 거. 왜? 법인한테 지불했으니까. 자, 그리고
컨설턴트 A한테 지불한 거 첨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요. 다음에 유현진 야구 경기 입장권 700불은 접대비 성격으로 봐서 비용 처리할 수 없고요. 다음 식비는 800불이지만 400불만 그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 계산해 보면은 2,800불이 나오네요. 자, 신고지의 종류를 정해줘. kinds of filing status 5가지가 있습니다. single, MFJ, MFS, HOH, 그리고 QW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씩 정리해 드리면, 먼저 single, 독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독신은 부양 가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혼자 산다고 해서 그 single 이라는 그 신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 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legally separated or divorced taxpayer. 법적으로 별거 죽이거나 이혼한 납세자. 무슨 얘기죠? 자, 결혼했는데 아직 서류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single 이란 신고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서류 정리가 끝난 상태여야지 single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은 QW 설명할 때 다시 나오는 내용인데, 자, taxpayer who is widowed 사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not remarried 아직 재혼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QW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이 아니라 QW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관련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와 이혼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X가 지불했네요. Y에게 10만 불 엘리모니, 위자료 얘기하는 거죠. 위자료 쪽 10만 불 줬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000불 또 줬네요. Child support, 자녀 양육비죠. 매달 자녀 양육비 줘 1,000불도 줬고요.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위해서 쓰라고, 기르는 데 쓰라고. 자, 이름은 제트이고 나이는 7살인. 자, 이럴 때 what is the tax of income? 과세 소득이 얼마이며 Y의. 자, 그리고 질문 또 있습니다. What filing status may Y use? Y가 어떤 filing status, 신고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두 가지 묻고 있습니다. 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 위자료 쪽으로 받은 10만 불, 이거 과세 소득 아닙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과세 소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세 소득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A입니다. 자, 1,000불은 어떻게 할 건데? 1,000불 왜 준 거죠? child support, 자녀 양육하는데 보태쓰라고 준 돈이죠. Y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 따라서 과세 소득, Y의 과세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child support는 원천적으로. 자, 따라서 그 과세 소득은 없고요. 따라서 다음은 A가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싱글이 뭐라고 그랬죠? 그 혼자 사는 납세자 이거 아닙니다. 세법상 그 부양 가족이 없는 납세자가 바로 싱글이라는 신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Y가 아니네요. Z네요. Z라는 아들내미가 있죠. 자, 만약에 이 Z가 Y와 함께 산다면, 다시 말해서 Y가 이 Z를 기른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맥상으로 봐서 지금 자녀 양육비 1,000불을 받고 있죠.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문맥상 더 옳겠죠. 물론 이제 문제가 약간 좀 불완전하긴 한데, 자, 이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세법상은 부양가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답은 A입니다. 자, 싱글, 혼자 사는 납세자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납세자 얘기하는 겁니다. 세법상 부양가족입니다. 데리고 산다고 해서 다 부양가족 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자, 두 번째 신고지, married filing jointly, 공동으로 라는 얘기죠. married, 결혼했는데 filing, 신고를 jointly, 공동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통 줄여서 MFJ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소득을 합해서 하나의 신고서를 사용해서 신고하는 그러한 신고지를 MFJ로 얘기합니다. 자, 1번 보시면 legally married. 자, 일단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same-sex couple, 동성 부부가 되겠죠. 동성 부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결혼했으면 MFJ 사용해도 됩니다. 이 MFJ가 5가지 신고지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장 많은 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신고지입니다. 자, 동성혼 커플이라 하더라도 MFJ 사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거. 다음, common law marriage. 관습혼이죠. 관습혼 역시 미국 세법상 결혼으로 인정받습니다. 다음 3번 live apart, 따로 살지만 아직 법적으로 별거 중인 것도 아니고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소유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MFJ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married filing, married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혼한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이 두 가지가
결혼한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지인데, 자, 보통 줄여서 MFS라고 얘기합니다. 부부소득 개별 신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부가 각자의 소득을 따로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별개의 신고서 사용해서. tax benefits, 과세 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limited,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이럴 때 그런데 왜 MFS를 쓰느냐? 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도 않고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되는데 2번 보시면 spouse, 배우자가 does not agree,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file a joint return,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MFJ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배우자가 오케이 해줬는데 MFS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음 3번 보시면, 자, 납세자가 원한답니다. 무엇을? to be responsible,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세금 신고분에 대해서만. 자, 지금 배우자와 함께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MFS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자, 하나 더 있네요. less tax,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MFS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5가지 신고주의 중에서 가장 불리한,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신고주의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head of household, 보통 줄여서 HOH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독신인 납세자가 사용하는 신고지입니다. 그런데 싱글과의 차이점이 뭐죠? 부양가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혼자 사는데 세법상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head of household, 이 신고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싱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1번 보시면 be single, 혼자라는 얘기죠. divorced, 혼자라는 얘기죠. legally separated, 다 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혼자인데 부양가족이 있을 때 HOC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맨 뒤에 considered unmarried, considered, 간주된다는 얘기죠. unmarried,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은 결혼했다는 얘기죠. 결혼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봐줄게 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간주면 considered unmarried인데, 자, 납세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남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그 HOH라는 신고지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부양가족의 범주에 들어가려면 2가지 요건 갖춰야 됩니다. support test, residency test. support test는 부양 요건 정도 해석하면 되겠고, residency test는 거주 요건 정도 해석하면 되겠는데, 자, 부양 요건 무슨 얘기죠? more than half the cost of keeping a borough home. 무슨 얘기죠? 생활비의 반 이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 초과죠. more than이니까 반을 초과해서 돼야지 부양한다 라고 봐준다는 얘기죠. 세법상. 그 residency test, 거주 요건 정도 해석하면 되는데, 자,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기간 동안? more than half the year, 반년을 초과해서, 최소한 6개월을 초과해서 데리고 살아야지 부양가족의 범주에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반초과입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생활비 반초과, 거주기간 반초과 정리되시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거주 요건에 대해서, residency test에 대해서. dependent parent, 부모 얘기하는 거죠. 부모인 경우는 따로 살아도 됩니다. 생활비만, 부모님의 생활비에 반을 초과해서 된다면, 납세자가 된다면, 책임진다면, 같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입니다. 자, Q&A 테이블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시가 제공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를, 아버지의 생활비를. 그런데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lives at, 아파트에 사네요. for seniors,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위한 그런 아파트에 사네요. 따로 쓴다는 얘기죠. 생활비는 거의 다 대주지만, 아들인 대한씨가 다 대주지만, 아버지가 대한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노인 아파트에서 따로 산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한씨가 클레임, 신청할 수 있겠느냐? 그의 아버지를 as dependent, 부양가족으로 on his tax return, 세금 신고할 때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부모이기 때문에 support test만 갖추면 됩니다. 부양 요건만. 다시 말해서 생활비에 반을 초과해서 부담하면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foster child, 위탁아동이라는 얘기인데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아동이죠. 자, 일반적으로는 부양가족 범주에 들어갑니다. 위탁아동. 그런데 HOH에 신청할 때는 부양가족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지금 부양가족이 foster child 하나만 있다. 그러면 HOH라는 친구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 문제 풀어봅니다. Q&A 타입. 자, 우리 씨와 민국 씨 결혼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우리 씨가 따로 사네요. 남편과 따로 사네요. 함께 살지 않네요. 2018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쭉. 이럴 때 그녀가 HOH라는 신고지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To file her 2019 tax return 2019년 세금 신고할 때 만약 그녀에게 has a dependent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결혼했어도 싱글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HOH Head of Household 라는 신고지입니다. 자 Head 쉽게 해서 짱이라는 얘기죠. of Household 어떤 세대의 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대의 짱이다.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싱글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풀어봅니다. 자 X not legal separated 아직 법적으로 별거주인 건 아니네요.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따로 사네요. has lived apart from Y for over a year. 1년도 넘게. 그렇죠? 자, 무늬만 부부란 얘기가 되겠죠. He doesn't want to choose MFS as well as MFJ. 자, 지금 결혼한 부부인데 지금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MFJ 아니면 MFS 선택해야 되는데 결혼했으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호적상, 서류상 따라서 MFJ 아니면 MFS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싫대요. 그렇죠? MFJ. 사실 MFJ는 선택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상대방 배우자가 도장 찍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남남인데, 실제로 남남인데 도장 찍어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데 MFS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다고 되어 있죠. 왜? MFS가 가장 불리한 신고지이거든요. 이럴 때 what filing status 어떤 신고지를 그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 신고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부양가족의 요건을 갖춘다면 자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Head of Household HOH라는 신고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5번 마지막 신고지입니다. Qualifying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 되겠죠?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widow 내지는 widower widow는 여자죠. widow는 남자고 쉽게 해서 과거오랍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with a dependent child 부양 자녀가 있을 때 있는 사별한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지가 바로 QW 보통 앞쳐서 QW 이렇게 부릅니다. QW인데 자 이 내용 좀 어렵습니다. 많이 헷갈려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1번 보시면 the year of that 사별한 해라는 얘기죠. 사별한 해에는 MFJ 사용해도 됩니다. 자, 사별까지 했는데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가장 유리한 납세자의 가장 유리한 신고지인 MFJ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QW는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the 2 years of following 이어지는 다음 두 해에 바로 비로소 Q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alifying widow 내지 widower. 자, 사별한 해의 세금 신고는 뭐라 한다? MFJ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진 두 해 세금 신고는 바로 QW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부양 자녀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진 않겠죠, 세법이. 자, 3번 보시면 has not remarried. 재혼하지 않아야 됩니다. The end of the year. 과세 연도만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지 Q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HOH와 마찬가지로 foster child. 위탁하는 부양 자녀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Q&A 타입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 씨와 민국 씨 결혼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우리 씨가 세상을 떴네요. 2018년 9월 20날. 만약에 민국 씨가 does not remarry 재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에게 two dependent son and daughter 아들내미 하나 딸내미 하나 있다면 각각 하나씩 둘이 되겠죠. 이럴 때 what filing status 어떤 신고지를 민국 씨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2018년 세금 신고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사별했으니까 QW를 일단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잘 보시면 2018년 세금 신고할 때의 신고지기 물어보고 있죠. 2018년이 어떤 해죠? 사별한 해입니다. 따라서 마치 사별하지 않은 것처럼 MFJ를 사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MFJ를 사용하는 것이. 만약에 MFJ 사용하는 것이 별로 큰 과세 혜택이 없다, 유별난 과세 혜택이 없다, 그러면 MFS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는 MFJ를 묻는 것이 문제로 나옵니다. 자, 문제를 바꿔봅니다. 2018년 세금 신고가 아니라 2019년, 2020년 세금 신고를 바꿉니다.
자, 그러면 사별한 해가 아닌 것이 되죠. 사별한 해에 이어지는 두 해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2018년이 아니라 문제를 바꿔서 2019년 또는 2020년으로 바꾼다면은 비로소 QW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련 예제 풀어봅니다. X와 Y 결혼했습니다. 10년 전에. 내용 비슷하죠? Y가 그런데 세상을 떴네요. 2018년 9월 20날. 만약에 그가, 그래서 그는 X 얘기하는 거겠죠? 자, does not remarry, 재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들내미 하나, 딸내미 하나, 자, 이렇게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럴 때 어떤 filing status, 신고지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 잘 보시면, 2019년 세금 보고죠? For 2019 tax return. 따라서 사별한 해의 세금 신고가 아니라 사별한 해의 다음 해의 세금 신고입니다. 따라서 답이 D가 되겠죠. QW. 이 내용 많이 혼동합니다. 많이 틀립니다.